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 7월 3일 개별 종목 분석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오 테크닉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종목이죠. 최근에 이오 테크닉스가 아주 크게 우렁차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향후의 전망은 어떠고 목표 가격은 얼마를 세워야 될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이해하는 데는 레이저라는 이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죠. 레이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에서 레이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특히 에너링 장비가 동사의 핵심 얼굴이고 미래의 먹거리인데 이 장비의 장점과 단점, 향후에 또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전망 분석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사에 대해서 한꺼풀 한꺼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11만 9천원까지 갔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1조 3,786억, 거의 1조 5천억을 향해 달리는데 제 목표 가격은 2조 정도 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MACD는 이제 고평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이익을 좀 실현하는 자리인 것 같다. 12만원 정도에서 좀 이익을 좀 실현하고 쉬었다가 다시 11만원대로 내려와서 10만원대에 붙으면 다시 그때 들어가서 15만원을 보는 전략은 어떨까? 이렇게 좀 나눠서 동사를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동사 현재 수급 추이를 보면 기관들은 아주 뭐 눈 감고 아주 대량 매수를 하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눈을 감고 반대로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 뭔가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보는 눈이 서로 반대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 업종의 종목들을 보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뒤집어 보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현재 1분기에서도 실적이 안 좋았고 2분기도 이제 전방 산업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반면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미래 전망, 이거보다는 향후에 먹고 살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시장을 공격적으로 보고 있다. 서로가 하나는 과거를 보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보고 한 사람은 또 과거는 안 좋았지만 미래는 좋을 것이다.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사는 15만 원에 도전할 것이다. 하지만 바로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MACD도 그렇고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이 많다. 좀 이익을 실현하자 12만 원 정도면. 그래서 결론을 보면 레이저 에너링 장비의 성장성이 동사 핵심이다. 반도체 업황 둔화에 따라서 실적 전망 하향 전망은 불가피하나 2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제 국내 기관은 외국인들은 앞쪽을 보는 거고 국내 기관은 뒤쪽을 보는 거죠. 신규 장부인 그루빙 및 스텔스 다이싱 부분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매출 발생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12만원까지 올라왔으면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11만원 이하로 빠졌을 때 사서 15만원까지 가는 그러한 전략. 이제부터는 이익을 실현하는 영역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가, 어떤 장비를 만들어내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수박 거달기식으로 지나간다. 동사의 핵심은 레이저죠. 레이저를 가지고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뭔가를 가공하는데 레이저가 최근에 아주 많이 사용이 늘었다는 거죠. 사용이 늘었다는 것은 과거에는 비싸서 사용을 못했는데 현재는 레이저가 모든 것들 더욱 정밀해지고 더 단소화되고 또 정밀해지는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레이저 장비가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동사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레이저 응용 분야, 또 고직접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레이저 리소그래피, 레이저 리페어, 레이저 3D, 인스펙션, 레이저 마킹, 레이저 커팅, 레이저 트리밍, 레이저 드릴링, 레이저 클리닝 등 반도체 산업 및 전자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생산 제조 기술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응용 범위에 따른 초미세 정밀 가공 분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 레이저를 가지고 산업용 레이저를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그러한 기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이다. 레이저가 핵심인 거죠.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인 LCD나 OLED 산업이나 PCB 산업 및 휴대폰 산업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기계 부품 산업 등 전통적인 산업에도 그 수요가 매우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동사에 대한 이해는 동사가 만든 기기 장비에 대한 이해면 끝이 나는 거죠. 먼저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서 에너링 장비를 만든다. 전체 매출 비중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킹, 뭔가를 찍는 거죠. 우리 반도체의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찍듯이 이게 37%. 이렇게 두 개가 핵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마킹을 하는 것은 과거에 먹고 살았던 거다. 그렇죠? 칩, 패키지, 웨이퍼 단계에서 레이저로 제조사, 로고 등을 표시하는 장비가 바로 동사가 만든 마킹 장비죠. 마케팅이나 마킹. 글로벌 점유율은 70%이며 약 40여 개 이상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칩넷 구조, PC 등의 아키텍처로 확대 적용 시 구조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칩넷 구조라는 게 또 나오죠. 네. 최근에는 이제 에너링 장비라는 게 나오는데 이 장비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또 그루빙 장비가 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레이저를 가지고 마킹 뭔가를 칩이나 패키지나 웨이퍼 단계에서 레이저로 제조사에나 로고 등을 새기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전방 산업이 안 좋으니까 수량이 줄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에너링 장비나 그루빙 장비로 먹고 사는 것을 다각화시켰다. 그러면 어넬링 장비하고 그루빙 장비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동사를 이해하는데 핵심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칩넷이 또 뭔지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어넬링 장비를 이해하려면 반도체 8대 공정과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의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웨이퍼를 제조하고 산화시키고 증착시키고 연마시키고 세정하고 포토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식각을 해서 찍어내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온을 주입해서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해서 이게 반도체 전자가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전류가 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전공정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웨이퍼에 있는 따닥따닥 붙어 있는 다이를 자르고 이것을 다시 묶거나 패키징 해주고 이게 또 패키징대로 잘 되는지 최종 검사를 하고 이렇게 반도체 비즈니스가 연계된 거죠. 따라서 동사는 여기서 이온 주입과 열 처리 단계 여기에 관련된 회사이다. 이오 테크닉스 여기 있죠.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바로 이오 테크닉스다. 그래서 웨이퍼를 굉장히 웨이퍼와 관련이 있죠. 만들어진 웨이퍼를 가지고 이온을 주입하고 이온 주입 시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에너링 장비이다. 그래서 동사가 어떤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비인지는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거 제발 좀 깨끗하게 인쇄해서 잘라 붙여서 책상에 붙여놓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동사의 핵심인 마킹 장비는 이미 이제 다 아는 장비이기 때문에 내입두고 에너링 장비인데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윙키님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윙키님이 잘 쓰셔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윙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료 출처 윙키님의 블로그 주소 써놨습니다. 윙키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에너링 장비라는 것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이온 주입 공정과 열 처리 공정에 적용되는 그러한 장비이다. 이온을 주입하는 공정은 뭐냐? 반도체가 전기적 성질을 갖게 하는 공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에다가 막 반도체를 조각조각으로 여러 개 조각을 해서 웨이퍼에다 만들어 놓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전기적 성질을 갖게 이온을 주입하는데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 이온을 주입하여 전기의 성질을 띠는 전도성을 갖게 하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이 전도성을 넣어주는 과정에서 웨이퍼에 이 반도체 칩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에너링 장비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열 전자를 가해서 양이온과 충돌을 시킵니다. 여기에 15족과 13족과 15족에 속한 화합물 분자 기체가스를 집어넣어서 서로 충돌을 시키는 거죠. 이온끼리 양이온은 일반 전자와 양이온이 그렇게 해서 웨이퍼 위에다가 쏟아 붓는데 이 챔버 안에서 쏟아 붓는데
그러면 웨이퍼에 있는 조그만한 우리 다이라 그러죠. 이 다이에 있는 반도체 칩이 전기적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돌된 양이온 여기에 13족과 15족에 속한 화합물 분자를 넣어서 기체가스를 넣어서 만들면 이 웨이퍼에 있는 칩들이 전부 다 망가지거나 뭉개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이온 주입 공정을 할 때 이온을 웨이퍼에 때리는 형태로 주입을 하는데 이때 칩이 좀 망가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을 시키면서 배열이 깨지고 웨이퍼 표피 조직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여기에 도펀트라고 하는 불순물들이 자기 자리를 찾게 돕게 하는 것을 바로 열처리 공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온을 집어넣으면 전자와 충돌을 하면서 칩 위에 있는 표피 조직이 웨이퍼 표피 조직이 흐트러지는 것. 여기에 열처리를 해서 레이저로 열처리를 해서 다시 전자들이 자기 자리를 찾게 웨이퍼들의 그 표면들이 정확하게 자기 정위치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 그 기계가 바로 열처리 공정이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열처리 공정은 이런 데 사용되는 기기다. 이걸 만드는 기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열처리에 레이저가 중요하냐? 더 짧은 시간 동안에 열의 노출을 많이 시킨 다음에 빨리 제자리를 찾게 해야 되고, 또한 실리콘 웨이퍼가 얇아짐에 따라서 열 처리 스트레스에 취약한 구조를 나타냅니다. 반도체의 수직 배열에 따라서 하부에 있는 반도체까지 열적인 스트레스가 전달이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레이저를 사용해서 정밀하게 웨이퍼 표면에 열 처리를 시켜서 다시 제자리로 반도체 모양들이 성질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기기, 그 제품이 에너링 장비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새로 대두된 열원. 열원을 뭘 쓰느냐? 레이저를 사용해서 열을 가해서 제대로 지원들이 자리를 잡고 이것들이 표피면에 반도체 웨이퍼 표피면에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만들게 하는 열처리 장비가 바로 동사의 EO 테크닉스 장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동사가 에너링 장비는 우리가 충분히 이온을 주입해서 주입하는 과정 중에 반도체의 웨이퍼의 표면, 다이들의 칩의 표면이 박살나는 것들을 다시 열을 가해서 제대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장비가 에너링 장비인데 여기 그루빙 장비하고 스텔스 다이싱 장비라는 게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루빙이라는 뜻은 정확히 뭐냐? 정확히 보면 웨이퍼 위에 바둑판 무늬처럼 선을 그으며 홈을 파주는 장비다. 다시 그루빙이라는 것은 웨이퍼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조각조각 되려면 이렇게 이제 바둑판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둑판 모양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줘서 쉽게 선을 그어서 나중에 다이싱 자르는 장비들이 쉽게 자를 수 있게 해주는 장비가 그루빙 장비하고 다이싱 장비이다. 그루빙은 홈을 파서 바둑판처럼 만드는 작업이고 다이싱은 이걸 조각조각 자르는 것을 다이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레이저를 이용하여 블레이드 소우, 블레이드라는 것은 우리 공업용 커터날 같은 건 빙빙 돌면서 뭘 자르는 거죠. 소우는 전기 톱을 말하고 공정에서 수율 저하의 원인이 됐던 로우 K 및 메탈 레이어를 제거하는 장비이다. 소우 공정은 원형의 웨이퍼에 패턴이 형성된 수백 개의 개별 칩들을 낱개로 분리하기 위하여 고정밀 브레이드를 사용하여 범피드된 웨이퍼 딱 이제 기판과 이렇게 우리 범핑하는 거 배우셨죠? 리플로 장비에서 딱 기판끼리 달라붙어 있는 것들. 다음에 스크라이브 라인 뭔가를 긁어내서 라인을 정확히 만들어준다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절삭을 하여서 개별 칩으로 나누는 그러한 공정이 소우 공정이다. 그래서 바둑판처럼 만들고 만들어진 바둑판을 하나씩 전기 톱으로 레이저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칩을 떼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로우 K 물질이라고 나오는데 로우 K는 주로 절연막이 사용되는 거죠. 절연된 막들을 자르거나 싱귤레이션 하나씩 떼어내는 작업을 싱귤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이러한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를 만든 회사가 바로 동사의 그루빙과 다이싱 장비이다.
동사의 LMC 3200D는 DPS 레이저를 이용하여 얇은 웨이퍼를 싱귤레이션하는 하나씩 떼어내는 장비로 기존의 브레이드 소울 공정을 대체하는 웨이퍼 다이싱의 장비다. 웨이퍼를 잘라내는 장비라는 거죠. 미케니컬 브레이드 가공에서 요구하는 브레이드 교체를 필요치 않아서 경제적이며 치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거죠. 여기서 또 치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치핑이라는 것은 딱딱한 표면의 물체를 깎아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구멍을 뚫어서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동사의 장비가 사용된다. 즉 원판에 되어 있는 것에 바둑판처럼 그리는 장비, 그루빙 장비, 이것을 하나하나씩 떼어내는 거, 레이저로 떼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장비를 제조한 회사가 바로 동사이다. 근데 동사가 왜 최근에 각광을 받느냐? 이제 막 여러 층을 HBM 같은 것들, DDR5 같은 층을 여러 층을 쌓아서 만들고 이런데 정교하고 열체를 하면 위에 열이 밑으로 전달하면서 밑에도 파괴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레이저로 정확히 쌓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니플로 장비도 마찬가지듯이 이런 면에서 레이저 장비들이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또 칩넷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부를 하면서 칩넷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뭐 공부 안 했다고 볼 수 있죠. 반도체 미세 공정 경쟁이 끝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제기 중이다. 3나노미터 미만 경쟁은 기술 한계와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지속되지 못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향후 반도체 업계 경쟁은 미세 공정이 아닌 후공정, 즉 칩넷 등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이 갈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칩넷, 반도체 조각이란 뜻인데 이 칩넷은 프로세서로 구성하는 차공 구성 단위 혹은 IP 블록 단위로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칩넷을 연결해 프로세서로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의 칩들을 하나로 연결을 해가지고 뭔가를 패키징하고 묶고 나누고 합치는 이러한 상황. 이게 이제 칩넷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기존 단일 모놀리틱 칩의 성능 한계 및 높은 비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하나로 섞는 거죠. 이종 칩 간의 결합이 가능하게 패키징을 할 때 이 기술이 바로 칩넷 기술이다. 다만 칩넷 기술을 이종 칩에 결합하는 기술로 상대적으로 칩 전체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단점은 있다. 칩 크기 제약으로 공간 제약이 적고 고부가 영역인 서버, HPC, 오토모티브 등에 우선 적용되는 기술이 바로 칩넷 공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칩넷을 잘 봐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일 칩 대비 칩넷 다이 크기별 수율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수율이 중요하고 업계에서는 칩넷을 주목한 이유는 동일한 성능을 가진 반도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반도체 다이가 커질수록 수율이 하락한다. 작은 다이의 분할 생산하면 수율이 향상하면서 이것이 생산 가격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가격 하락으로, 원가 하락으로. 선폭이 상이한 이종 칩 결합이 가능한 점도 칩넷 기술의 장점이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네.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종 칩, 서로 선폭이 다른 칩도 서로 하나로 묶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가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고성능 칩이 필요한 부분과 저성능 칩이 적용되는 부분에 적합된 칩 적용이 가능하다. 따로따로 구별해서 목적별로 유연한 칩 선택이 가능해 제작 및 설계 비용 감소가 가능하다. 설계 제작의 진입 장벽도 낮아져 전용 칩 생산을 원하는 빅테크 기업 진출이 가능하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칩넷 기술을 통한 자사 칩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칩 하나하나에 비슷하게 옛날에 서로 연결해서 썼는데 지금은 각각 기능이 다른 그러한 칩들, 그러다 보면 선폭이 상이하고 이것들 하나는 묶는데 많은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이 기술을 잘 엮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애플의 M1 칩, M2 칩 이러한 다양한 자기만의 칩 개발이 가능한데 여기에 꼭 필요한 필수 기술이 칩넷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칩넷 기술에는 반드시 그루빙, 다이싱 기술이 레이저로 필요합니다.
동사가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이싱 하는 것은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디스코라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다 점유를 했는데 이제 동사가 하나하나 둘씩 이제 뺏어오는 거죠. 일본의 디스코 기업, D기업이라고 하는 디스코 기업이 글로벌 이러한 그루빙, 다이싱 기업의 최첨단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동사가 뺏어오고 있고 향후에 우리나라는 또 이런 거 잘하죠. 한번 시작하면은 상당히 잘한다.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에서 키우는 거죠, 동사를. 그래서 예를 들어 7나노 인텔 칩을 코어 칩을 7나노끼리 묶기도 하고 여기다 14나노, 20나노 칩들을 묶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기술. 이게 칩넷 기술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저전력으로 그 다음에 고기술 집약적인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한번 봅시다. 올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하반기는 수주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 1분기가 출하가 지연된 레이저 마크, PCB 드릴러 등은 2분기, 3분기에 걸쳐 매출 인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다. 2분기 매출액은 987억, 영업이익은 192억 원으로 QOQ 기준으로 개선이 전망되며 레이저 응용 장비 산업 내 동사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치고 올라오는 거죠. 네. 반도체 업황 개선 시 레이저 마크 매출에서 업사이드가 존재하고 하반기에는 TSMC 엔드 유저로 하는 레이저 그루밍 장비와 삼성전자를 엔드 유저로 하는 스텔스 다이싱 장비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뭔가를 자르는데 스텔스로 조용히 잘 자르고 문제없이 정밀한 가공을 하는 장비도 개발을 한 것 같아요. 따라서 동사는 반도체 장비 내 탑픽을 유지하는데 이미 1차 상승이 끝났습니다. 12만원까지 오면 팔아주고 최종 목표는 15만원까지 갈 수 있지만 좀 조정해서 11만원이 깨지면 그때 매수해서 다시 15만원까지 가라.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전략입니다.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한번 봅시다. 2023년 영업이익이 710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24년에는 950억으로 올해는 좀 별로인데 하반기에 갈수록 내년께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이제 땡겨서 반영될 확률 이러한 것들을 봐야 된다. OP 마진이 21%, 네. 작년에 21%, 올해 18%, 다음에 21%가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레이저 기술의 핵심인 리플러 장비에서 몇몇 종목, 다음에 동사, 반도체, 마킹, 그 다음에 에너링, 그루빙, 다이싱 이게 전부 한미 반도체랑 전부 비슷한 일들을 비슷하게 하는 거죠. HBM의 시대, 각자 우리 빅테크들이 자기가 만든 자기들의 커스터마이즈된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장비가 바로 동사들의 장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제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제 카페로 오십시오. 네, 금일 뭔가 추천 종목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서 후공종에 속하고 전공종도 걸쳐져 있는 EO 테크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